전쟁, 금리 인상, 유가 폭등, 환율 폭등 때문에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라는데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는 10,000원이 있으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당을 가든 10,000원이 있으면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원이 8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면 믿으시겠나요? 지금 제가 10년째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이 호치민시에서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8시간을 일해야 10,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뿐만 아니라 GDP로 본 경제 규모도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베트남에서 10,000원은 한국에서 약 8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실 베트남을 와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8배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가가 결코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는 베트남 여행을 오기 전에 베트남 물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베트남 물가의 진실,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잘 몰라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요, 바로 롯데리아입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왜 롯데리아를 오게 됐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불고기 2cái. Nhận đủ 220 여러분 혹시 빅맥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대학생 때 경제학 시간에 배웠다가 한참 잊고 산 개념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 맥도날드가 있고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가 빅맥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빅맥의 가격을 보면 국가 간의 환율과 물가 수준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지표가 바로 빅맥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높을수록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빅맥 지수는 얼마일까? 이거를 한번 한국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베트남 내에서 빅맥 단품이 76,000동 3.01달러였는데 한국에서는 빅맥 단품이 5,500원 4.11달러 수준이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베트남 물가는 한국 물가의 4분의 3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신뢰도가 많이 낮아 보이죠? 저도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빅맥 지수가 신뢰도를 좀 가지려면은 그 나라 안에서 맥도날드가 어느 정도로 패스트푸드 시장을 점령하고 있느냐, 점유율이 얼마나 높느냐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맥도날드는 그렇게까지 패스트푸드에서 엄청 알아주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롯데리아가 훨씬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롯데리아가 베트남에 1998년에 들어왔는데 2023년 기준으로 300개 호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롯데리아랑 베트남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롯데리아가 조금 다르거든요. 롯데리아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현지화를 진짜 잘했어요. 우리는 롯데리아 간다 그러면은 뭘 먹으러 가는 데죠? 햄버거지.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데인데 근데 제가 이번에 베트남 친구한테 나 롯데리아 갈 거야 했더니 아 치킨 먹고 오겠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베트남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는 것을 딱 간파를 해서 이런 식으로 치밥을 팝니다. 옛날에 필리핀에서 졸리비 갔을 때도 이렇게 치밥을 팔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치킨과 밥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매장 내에 치킨 광고판이 되게 많아. 좀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좀 중급 정도는 되는 치킨 레스토랑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롯데리아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빅맥 지수 대신에 롯데리아 불고기 지수를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지수 비교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실제로 지금 불고기 버거를 시켰거든요. 이 불고기 버거의 가격이 베트남에서 49,000동 2,45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4,700원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비교 지표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베트남의 식음료 물가와 한국의 식음료 물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여기서 느끼기에도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봤을 때 그게 제일 딱 체감하기에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쌀국수 호치민 기준으로 한 3,000원이면 한 그릇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찾아봤더니 제일 쌀국수 저렴하게 파는
파는 곳이 한 6,000원부터 시작하고 9,000원, 만원까지 넘어가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도 메가커피처럼 저렴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 카페를 비교해봤을 때 여기서는 한 2,000원 정도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개인 카페를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그래도 한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식음료 물가는 한국인이 받아들이기에 두세 배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는 49,000동 2,450원이라 했잖아요. 치밥은 더 저렴합니다. 46,000동 2,300원이면 이만한 크기에 제 주먹보다 큰 주먹보다 작아 보이네. 그 주먹보다 실제로 큽니다. 닭튀김이랑 밥이랑 샐러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제로 펩시도 하나 시켰는데 9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물가가 부담이 없죠, 한국인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불고기 버거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작긴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던 그 맛. 이 마요네즈와 불고기에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맛있다. 치킨 잘하네. 치킨 맛집이다. 이 롯데리아 불고기 지수는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그래도 이 베트남 시장에 들어오는 그 롯데리아 기업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야 베트남 사람들의 구매력에 맞으면서도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들어온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약 2분의 1 수준 정도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해드려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밥이랑 치킨을 같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고 음식을 먹고 나오면은 경비 아저씨가 이거를 다 이렇게 잘 감시를 해주셔서 그게 조금 마음이 놓여요. 헬멧 같은 거 사실 그냥 이렇게 걸어두고 가면은 누가 들고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두고 가면은. 저희가 원래는 오토바이 렌트를 해서 다니거든요. 저희 오토바이가 없어서. 렌트비가 하루에 15만 동, 한 7,500원 정도에서 20만 동, 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오토바이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오늘은 감사하게도 지인분이 오토바이를 빌려주셔서 그거를 타고 다닙니다. 택시를 타면은 한 1km에 한 1,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택시 회사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긴 한데 그냥 얼추 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km 갈 때 만원 정도가 나와요. 한국이 지금 서울에서 택시 요금이 1.6km에 4,800원이라고 하는데 저렴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교통비도. 베트남의 현실 물가 같이 가보실까요? Cái nào là bánh chạy nhá? Dạ bên em có cái dòng bánh chạy ở đây ạ. Một trà sữa ba anh em Dạ. và một trà sữa trân châu. Dạ, mình dùng đường đá sao ạ? 30%. Của mình 65.000 ạ. 야. 두 잔에 65,000원. 두 잔에 한 3,300원? 한 잔에 한 1,700원 정도밖에 안 하네요. 베트남이 원래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커피 말고 밀크티도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국 브랜드가 아니어도 공차나 코이테 같은 대만, 싱가포르 브랜드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토코토코라는 베트남 현지 자국 브랜드에 와 있거든요. 여기가 다른 밀크티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해서 10대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교복 입고 있는 학생들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다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다 왔다 그랬지? 오전 수업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두 잔에 3,300원?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밀크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국 브랜드의 맛은 어떤지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보면 핸드폰이 거의 다 아이폰이네. 진짜 베트남은 아이폰 많이 씁니다. 저는 10년 동안 살면서 아이폰을 쓰는 베트남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말이 있대요. 멋진 남자, 여자라면 오토바이는 혼다 SH나 베스파를 타고 휴대폰은 아이폰을 쓴다. 근데 여러분, 아이폰에도 아이폰 지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빅맥 지수랑은 조금 다르게 물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개념인데 이게 최신형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를 나타내는 지수거든요. 그걸 통해서 국가의 구매력을 확인하는 지표인데 2023년에 아이폰 15 기준으로 한국이 10.1일이 걸린대요. 근데 베트남은 55.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되게 흥미롭네요. 이게 절대적인 물가 차이라기보다는 국민끼리 느끼는 상대적인 물가 차이 있잖아요. 좀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긴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세차장에 왔어요.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요? 42,000동. 기다려 볼까요?
이렇게 앉아서 대기할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여기 진짜 전문적으로 잘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맡기는 보람이 있다, 그치? 속이 시원해져. 가만. 저희는 기름을 넣으러 왔거든요. 여기다가 호치민 여행자 거리 앞에 있는 타카플라자라는 곳을 왔는데 사이공 스퀘어를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짝퉁 시장. 근데 거기랑 좀 다르게 여기는 에어컨이 나와서 진짜 쾌적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여기 너무 시원해서 한번 들어왔는데 못 나가겠다. 호치민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주로 옷을 어디서 사냐고 했더니 온라인 사이트 통해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에 2,000원, 3,000원 하는 티셔츠나 바지 이런 것들 많이 사 입는다 하더라고요. 하긴 호치민은 항상 여름이라서 옷이 다 여름 옷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여기도 이렇게 균일가 샵 정찰제로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원피스 한 벌에 15만 동.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가 소푸드타운이거든요. 사이공 스퀘어도 좋고 벤탄 시장도 좋고 다른 데 다 좋지만 에어컨 나오는 데가 짱인 것 같아요. 반콧 팔아 반콧. 어디? 오. Một bánh cột hải sản. 간식으로 반콧이라는 거 지금 먹으려고 시켜뒀거든요. 붕따오라는 해안 도시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푸드코트 안에 있어서 한번 와봤어요. 자꾸 저희가 먹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고 옷 사고 이런 것도 솔직히 다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한국보다 오히려 비싸게 느껴지는 것도 베트남에 있긴 있어요. 주로 공산품이 그러한 편인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것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2배 정도씩은 가격이 뛰거든요. 수입 차량들도 베트남이 한국 가격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베트남이 훨씬 저렴한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영어로 크리스피 미니 팬케이크라고 돼 있거든요. 쌀가루 전병 튀긴 거 위에다가 해산물이나 고기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만들고 야채나 이 라이스 페이퍼 같은 거 싸서 먹는 요리입니다. 새우. 맛있네. 반콧은 그냥 맛있는 거네. 그냥 쌀가루에다가 뭐 튀기면 다 맛있나 봐요. 웬만해선 다 맛있네. 카페인 충전이 필요해서 커피도 시켰거든요. 여기는 아메리카노는 없어서 카페 덴다라고 베트남 블랙 커피를 시켰는데 되게 강하고 쓴데 저는 이게 좀 익숙해서 그런지 맛있게 느껴져요. 35,000동, 1,7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여행 다니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행자들이 찾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음주인데요.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곳 말고 진짜 베트남 현지인들한테 유명한 로컬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는 가격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살펴보러 갈 거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ột sườn xào chua ngọt, một con gà chiên nước mắm. Bia hơi Hà Nội 1 lít. Chỉ có 2 lít thôi, không có 1 lít. 오케이. 저 2 lít. 사람이 진짜 많아서 로컬인들에게 유명한 맛집을 잘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맥주가 바로 나왔어요. 하노이 생맥주는 이런 통에 이렇게 담아서 나옵니다. 이게 비아 허이가 생맥주라는 뜻이거든요. 비아 뜨어이라고도 하고 하노이 생맥주를 시켰고 2리터를 시켰는데 13만 동 6,500원밖에 안 해요. 한 6잔, 7잔 나오나? 이 컵, 이 하노이 가면은 있는 이 컵. 오늘 하루에 더위가 다 날아가는 맛이에요. 이렇게 맥주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당연히 자국 맥주라 저렴한 것도 있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칼스버그라던가 하이네켄, 삿포로, 1663 블랑 이런 것들도 음식점에서 그래도 1,000원, 2,000원대 가격으로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이거든요. 베트남이 글로벌 맥주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맥주 소비 시장이어서 여기에 글로벌 맥주 기업들의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고 내수 소비용으로 생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두부튀김에 느엉맘 소스 이만한 양에 45,000동 2,25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승리의 로컬 물가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다. 두부튀김 먹다 보니까 음식이 드디어 다 나왔는데요.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닭날개 튀김 하나 시켰고요. 9만동 4,500원이고요. 돼지고기를 약간 탕수육처럼 달달하고 신 소스에 버무린 그런 겁니다. 그게 한국인에게 익숙한 그런 맛이고, 이건 닭날개. 닭날개는 실패할 수가 없어. 이게 완전 다 맥주 안주네. 그 여기 있는 베트남 사람들 그 테이블 봐도 두부는 다 올라가 있네. 두부는 무조건 다 하나씩 시키나 봐. 저희가 베트남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물가에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반응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보여요. 하나는 한국 지금 완전 고물가 시대인데 베트남 저렴한 곳에 살아서 좋겠다. 다른 반응은 결국 한국인처럼 살면 비용 다 똑같다. 그렇게까지 세이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저는 놀라울 정도로 두 가지 의견이 다 진짜 엄청 공감이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사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인적 용역이 들어간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의 인건비,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마사지라던가 배달비라던가 청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느껴지고, 또 이렇게 로컬 식당이나 로컬 카페 아니면 과일 사 먹을 때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한인 인프라 누리면은 사실 생활비가 한국이랑 비슷하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인 게, 제가 영상에서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한 3, 4인 가족이 3룸 정도 되는 월세를 살면은 10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봐야 될 정도로 월세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고요. 한국 식당, 한인 미용실 이런 거는 그냥 한국이랑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베트남 현지 미용실을 가면 남자는 호치민에서 한 7만 동 정도 했고요. 3,500원. 여자 제 머리도 10만 동 5,000원 이하더라고요. 몇 번은 저희가 로컬 미용실도 다녀봤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국 헤어 디자이너 분을 찾게 되더라고요. 모든 삶의 양식을 또 다 바꾸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국 미용실을 다니는데, 한국 미용실은 머리 자르는데 35만 동? 7만 동에서 거의 5배잖아요. 5배를 주고 그냥 한국 가격을 내고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의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치료비가 아니라 그냥 의사 진료비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잡아야 되고,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좀 더 비싼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저희의 기준인 거고, 여기서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을 다르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저렴하게 쓰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물가라는 게 진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GDP 차이가 8배가 난다고 해서, 그리고 최저시급이 8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음식이고 뭐고 전부 다 8배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도, 왜 베트남 여행 가면은 음식 가격이 생각만큼 저렴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게 됐는데요. 오늘은 진짜 딱 한 가지 지표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물가 차이,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베트남에서 느끼셨던 물가는 어떠셨나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참고를 할 테니까 여러분 경험담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는 남은 맥주와 음식을 즐기고 집으로 안전 귀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베트남 살이에 대한 다양한 브이로그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